또 이 회사만의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하이 피봇, 조금 더 위쪽으로다가 페달링을 했을 때 힘의 포인트를 더 위로 줘가지고 훨씬 더 이제 킥백이라고 하나, 페달렉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어떤 자전거인가요? 이건 이제 뉴질랜드의 이제 신생 브랜드인데요. 벨지로라고 되게 유저 친화적인 회사예요. DJI 아비녹스 모터 시스템이 들어간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만간 수입이 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인증이 DJI께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녹스 시스템을 채택한 브랜드들이 이제 꽤 있어요, 벌써. 이 브랜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이제 곧 런칭이 될 거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테스트 바이크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올 거는 먼저 이 프레임 셋으로 해서 프레임하고 모터,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요 크랭크 암까지 요 디스플레이하고 해서 기존에 이제 전기 자전거 갖고 계시던 분들은 그대로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 셋이 먼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조만간 이제 선호도를 받을 거예요. 제품명이랑 가격이 지금 이제 벨듀로라는 이제 브랜드의 DJI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DJI 엠플로하고 약간의 차별성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전기 자전거나 일반 푸시악이라고 하는 앞뒤에 이제 서스펜션이 있는 자전거들이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에 쇼바만 있는 하드테일 자전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언덕을 빨리 올라가거나 평지에서 이제 고속의 이제 속도를 내면서 내리막은 내가 컨트롤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 레이싱 자전거들이 있는데 그런 자전거가 있고, 근데 XC 푸시악은 거기에다 뒤에 조그마한 한 100mm 샥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오메트리나 이런 구조는 똑같아요. 하드테일하고. 그래서 어필도 빨리 올라가고 다운힐도 하드테일보다 조금 더 빨리 내려갈 수 있게 그런 식의 안정성을 추구한 자전거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일 바이크라고 있어요. 그렇죠. AM 플로가 그 트레일 바이크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그 모델은 약간의 어필에서 조금 포기하고 다운힐에 좀 더 중점을 둔 50대 50 아니면 40대 60 이런 정도에서 60이 어필이고 다운힐 40 아니면 어필 50 다운힐 50 이렇게 이제 장점을 이제 극대화시킨 모델들이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어필은 조금 천천히 올라가요. 대신 다운힐을 좀 더 빨리 쏘겠다. 그럴 때 이제 엔듀로 바이크 아니면 올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바이크들을 쓰거든요. 이 자전거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 어떻게 보면 같은 DJI지만 다른 그쵸. 종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무게가 크게 상승이 안 되면서도 다운힐을 좀 더 즐기시는 분들, 특히 이제 파크라든지 그런 데서 점프 같은 거 막 뛰거나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강하게 타시는 분들한테 이제 유용한 그런 자전거. 또 있나요? 네, 그 위로 이제 완전 다운힐 자전거. 그거는 이제 보통 파크 같은 데 가서 셔틀이라고 하는데 트럭에 올려서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리프트. 그거는 실제로 타보시면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어필은 0이에요. 그냥 어필은 끌고 가거나 평지 이동만 가능한 거고, 언덕에서는 도저히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다운힐 자전거 이제 보통 파크 가서 타죠. 안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동네 산을 탈 때 끌고 올라갔다가 내리막을 이제 빨리 타는 그런 용도로 썼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는 이게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이 모델은 지금 엔듀로 모델. 앞에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요 샥이 먹는 길이를 이제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170mm예요. 이 모델은. 근데 최대 180mm까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리어샥 같은 경우도 휠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휠이 이제 얼만큼 먹냐. 보통 DJI 같은 경우는 150mm거든요. 근데 요거는 172mm까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충격 흡수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 지오메트리 자체도 여기 헤드각이 더 누워요. 그러니까 헤드각이 누울수록 내리막에서 안정성이 좋아요. 대신 어필에서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이 모델은 약간 이제 그런 컨셉으로 내리막을 좀 더 어그레시브하고 강하게 라이딩 하는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산악에 가까운. 그렇죠. DJI 엠플로 같은 경우도 뭐 산을 험하게 타고 점프 뛰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거는 이제 태생이 어쨌든 트레일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태생이 엔듀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문용이나 일상용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런 자전거로 사실 입문하시기는 쉽진 않죠. 예, 일상용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델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전기가 아닐 때는 엔듀로 바이크나 올마운틴으로 사실 언덕을 가고 도로 타고 이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자전거가 안 나가기 때문에. 무겁고 지오메트리 자체가 다운힐을 만들어 놓은 거라 언덕만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암만 뭐 1000만원짜리 올마운틴이라고 해도 도로에서 100만원짜리보다 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나가요. 언덕도 그렇고 평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올마운틴이지만 뭐 출퇴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전거로도 뭐 100km 라이딩 뭐 그 이상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이 됐던 뭐가 됐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간의 경쾌함을 포기하시고 전기 자전거는 올마운틴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나는 다운힐에서 안정성을 중요시하겠다 이럴 때는 요 DJI 벨듀로 요 모델로 가시는 게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제품은 출시 이제 이런 게 언제쯤 되는 건가요? 지금 요 모델은 현재 선호도는 조만간 받을 것 같고요. 예, 한 11월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이 DJI AM 플로우 자전거랑 네네. 요 벨두류 자전거가 종류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떤 게 더 맞으세요? 저는 두 대 다. 아니, 그나마 한 대 고른다면. 아, 그 어려운 결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경쾌한 것도 좋아하고 또 이런 안정성도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이 벨듀로를 떠나서 사실 좀 트래블이 긴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현재도 제가 아이비스 5소 타는 것도 앞에가 170mm고 지금 이 엔듀로 세팅에 가까운 모델을 타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산에서 다운힐을 즐기는 편인데 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좀 많이 받쳐줘야 돼. 아직 실력이 안 돼서. 그래서 언덕은 제 힘으로 좀 더 쓰고 대신 다운힐에서 이 자전거의 성능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안 넘어지고 최대한 조금 즐기려고 약간 엔듀로 스타일을 좋아해요. 둘 중에 무조건 뭐 살래? 이러면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팅을 보겠지만 엔듀로 쪽 세팅을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DJI AM 플로우랑 벨두로 요 자전거 두 대 다 타셨나요? 일단 이 모델은 아직 오더는 안 들어갔고요. 예, DJI는 구매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일단 이걸 먼저 손님한테 드릴지 제가 탈지는 아직은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또 따로 상세하게 더 해주실 게 있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소비자가가 810만 원으로 채택이 됐어요. 프레임셋만. 네, 프레임 셋이. 네.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전기 자전거 있으신 분들이 한 번에 또 기존 거를 중고로 팔고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구매하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지금 자전거 시장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비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전기 자전거 있으신 분들이 본인 거 옮기시고 했을 때 나름의 매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거는 돼요? 그럼? 프레임은 지금 예. 구매할 수 있어요? 프레임은 11월. 완성차는 내년에 출시될 거예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시면 부담은 되겠지만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요거 수입업체에서도 이제 프레임셋부터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AM 플로우랑 비교를 해보면 어때? 이 자전거 브랜드도 좀 선방을 할 것 같나요? 지금 일단 구조도 그렇고요. 약간의 자전거의 성향이 좀 다르고 또 이 회사만의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하이피봇. 조금 더 위쪽으로다가 페달링을 했을 때 힘의 포인트를 더 위로 줘가지고 훨씬 더 이제 킥백이라고 하나? 페달렉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런 것도 장점이 되고 지금 이 회사랑 확실히 엠플로우랑 모터는 또 동일하지만 실제 각각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사실은 다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두 대 다 갖고 싶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어때요? 이건? 디스플레이는 기존 거 엠플로우하고 같습니다. 어차피 시스템을 똑같은 걸 썼기 때문에요. 네. 모터 성능이나 배터리 성능, 디스플레이 성능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AM 플로에서는 엔듀로급 이런 것도 뭐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아마 조만간 약간 엔듀로급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레일이라고 했던 지금 리뷰했던 그거랑 아니고 그렇죠. 아무래도 엔듀로 세팅이니까 이제 조금 더 뭔가 이제 프레임을 더 약간 무거워지긴 하겠지만 좀 더 보강을 해서 산에서 막 엄청난 고난이도의 점프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충분히 버텨줄 수 있게 좀 더 엔듀로 세팅으로 나오는 모델이 조만간 출시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넷피셜입니다. 넷피셜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네. 이게 아까 전에 트래블이 긴 게 네네. 안정성이 더 높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트래블도 트래블이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헤드각, 지오메트리. 헤드각이라고 하는 게 프레임하고 그 포크 사이에 이렇게 각도예요. 요거 지금 요 각도 얘기하시는 예, 맞습니다. 여기 각도. 네. 예, 여기 각도인데 요게 누울수록 다운힐에서 돌파 능력이 좋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이만한 바위에 딱 꼈을 때 수직이로 있는 자전거들은 바위에 걸렸을 때 그냥 정복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걸리면서 그냥 타고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트래블까지 길면 이게 샥이 싹 먹으면서 부드럽게 올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을 못 하더라도 다운힐에서 훨씬 더 정복될 확률이 줄어들어요. 돌파 능력이 좋아진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네. 숙련도가 낮은 분들한테도 맞습니다. 추천할 만하겠네요. 네, 저 같은 사람. 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산을 즐기는데 실력은 뭐 최상위 수준은 아니고 좀 이제 빨리는 가고 싶고 요런데 이제 자전거에 기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엔듀로 자전거들이 트레일보다는 훨씬 더 쭉 깔리면서 부드럽게 나가요. 대신에 이제 도로 임도 레이싱, 그다음에 이제 싱글 같은 데서 어필에서의 빠른 속도는 그게 또 단점이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 트레일 바이크의 그 경쾌함, 그걸 또 경험해 보면 또 트레일 바이크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또 DJI 아비녹스 시스템을 채택한 벨듀로라는 회사의 이제 자전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프레임셋을 선오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